저는 그날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요일 저녁 아버지가 자녀들을 모두 집으로 부르셨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였죠. 애들아, 다들 와줘서 고맙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긴장된 표정이셨어요.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큰오빠 영철이가 물었어요. 응.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서. 건강 문제세요? 큰언니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아니야, 건강은 괜찮아. 그게 다른 얘기야. 아버지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사실은 내가 재혼을 하려고 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혼. 좋은 분을 만났어. 아버지,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야, 진심이야. 어머니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요. 소리가 높아졌어요. 영미야.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오빠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나도 많이 고민했어. 하지만 결정했어. 누구예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박순이라는 분이야. 67세시고. 67세요? 어머니보다 어리잖아요. 영미야, 진정해. 언니가 제 팔을 잡았어요. 언니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아버지 말씀 들어보자. 들어볼 것도 없어요. 이건 어머니를 배신하는 거예요. 제 말에 아버지가 움찔하셨어요. 영미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오빠가 말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심한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이에요. 3년. 3년이면 충분한 시간 아니야? 충분해요? 30년을 함께 사신 분인데. 그래도.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가 아버지 재산 노리는 거예요. 영미야. 아버지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순희 씨는 그런 분이 아니야. 어떻게 아세요? 혹시 뭔가 약속하셨어요? 약속이라니. 재산 준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영미야, 말이 너무 심해. 언니가 말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제가 알아볼게요.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영미야, 그럴 필요 없어. 있어요. 아버지를 지켜야죠. 나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정말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 아직 3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를 생각할 수 있죠? 아버지, 어머니 생각 안 나세요? 매일 생각해. 그런데 어떻게 재혼을? 영미야, 나도 외로워. 외로우면 저희가 자주 올게요.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말해봐야 너희는 이해 못할 거야. 아버지 목소리에 서러움이 묻어났어요. 저희가 왜 이해 못해요? 너희는 젊잖아. 배우자가 있고. 내 외로움을 몰라. 저희도 어머니 잃어서 슬펐어요. 알아. 하지만 나는 평생을 함께 한 사람을 잃었어. 아버지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매일 밤 혼자 잠들고 아침에 혼자 일어나고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어. 전화하세요. 저희한테. 전화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순희 씨를 만나게 됐어. 어디서 만나신 거예요? 오빠가 물었어요. 경로당에서. 6개월 전에. 6개월 전이요? 그럼 벌써 6개월이나. 응. 천천히 알아갔어. 아버지, 그 여자가 접근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먼저 말 걸었어. 왜요? 외로웠으니까. 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에 할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소개해 드릴게요. 다른 분으로. 언니가 말했어요. 아니야, 순희 씨가 좋아. 왜요? 그 여자가 뭐가 좋은데요? 나를 이해해줘. 내 외로움을. 저희도 이해해요. 너희는 동정이야. 순희 씨는 공감이고.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아버지, 정말 재혼하실 거예요? 응, 결심했어.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러세요? 어머니도 이해해 주실 거야. 말도 안 돼요. 어머니가 얼마나 서러워하시겠어요. 영미야, 저는 절대 반대예요. 절대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영미야, 어디가? 집에 갈 거예요. 이런 얘기 더 이상 못 들어요. 영미야, 아버지가 부르셨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머니를 30년 넘게 사랑하셨잖아. 그런데 3년 만에 다른 여자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당신 아버지가 재혼하신대. 뭐라고? 67세 여자랑 재혼한대. 세상에. 나 너무 화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아버지도 외로우셨을 거 아냐? 외로우면 재혼해도 돼?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그래도 당신도 아버지 편 들 거야? 그게 아니라. 됐어. 나 혼자 알아볼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외롭다고 하시던 그 표정이. 하지만 그래도 안 돼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결심했어요.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영미야, 어제는 너무 흥분했어. 오빠도 아버지 편이에요? 편이 아니라 좀 침착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야. 생각할 것도 없어요. 절대 안 돼요. 그래도 아버지 마음도 이해는 해야지. 이해요?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영미야, 오빠, 저 그 여자 알아볼 거예요. 알아본다고. 네. 어떤 사람인지, 아버지한테 뭘 바라는지. 그건 좀, 오빠도 궁금하지 않아요? 오빠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그래, 사실 궁금하긴 해. 같이 알아봐요. 알겠어. 언니도 불러서 셋이 만나자. 그날 저녁 오빠네 집에서 셋이 모였어요. 그래서 영미 생각은? 언니가 물었어요. 그 여자 신상을 알아봐야죠. 어떻게? 아는 사람 시켜서요.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자식은 있는지.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당연하죠.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데요. 영미 말도 일리 있어. 오빠가 동의했어요. 내 친구가 흥신소하는데 부탁해 볼게. 고마워요, 오빠. 그런데 영미야. 네? 만약에 그 여자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면? 그래도 안 돼요. 왜? 어머니 때문에요. 어머니가 얼마나 서러워하시겠어요.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잖아. 언니, 미안, 그게 아니라. 어머니도 아버지 행복 원하실 것 같아서. 언니까지 그런 소리 해요? 영미야, 나도 처음엔 반대했어.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뭐가요? 아버지가 정말 외로우셨을 것 같아. 외로우면 우리한테 말씀하시지. 자식한테 어떻게 외롭다고 해? 창피하셨을 거야. 언니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래도 어머니 생각하면 안 돼요. 어머니도 아버지 행복하시길 원하실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는 분명 서러워하실 거예요. 영미야. 언니, 언니는 어머니랑 그렇게 가깝지 않았잖아요. 뭐라고? 저는 어머니랑 제일 가까웠어요. 어머니 마음을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영미야, 말이 너무 심하다. 오빠가 말렸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제 마음이 그래요. 며칠 후 오빠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영미야, 조사 결과 나왔어. 정말요? 뭐래요? 만나서 얘기하자. 다시 모였을 때 오빠가 서류를 꺼냈어요. 박순희 67세. 남편과 5년 전 사별. 남편이 있었어요? 응.
30년 결혼 생활하다가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셨대. 자식은 아들 하나. 해외에 살고 있고. 재산은요? 별로 없어. 전세 집에 살고 예금도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요? 응. 많지 않아. 그럼 아버지 재산 노리는 게 확실하네요. 그건 단정하기 어려워. 왜요? 자기는 가진 게 없는데 아버지는 집도 있고 돈도 있잖아요. 그래도 오빠 확실한 거예요. 이 여자 아버지 돈 노리고 접근한 거예요. 근데 영미야, 이것 좀 봐. 오빠가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 여자 자원봉사 10년째 하고 있대. 요양원에서. 자원봉사요? 응. 그리고 경로당에서도 봉사활동 많이 한대. 그건 이미지 관리일 수도 있잖아요.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거 아니야? 오빠는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객관적으로. 됐어요. 제가 직접 만나볼게요. 만나? 네. 그 여자 만나서 경고할 거예요. 영미야, 그건 아버지한테서 손 떼라고 할 거예요. 다음 날, 박순희 씨가 자주 간다는 카페를 찾아갔어요. 오후 3시쯤 그 여자가 나타났어요. 사진으로 봤던 얼굴이었죠. 생각보다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박순희 씨요? 네. 누구세요? 김철수 딸 영미예요. 순희 씨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 철수 씨 따님. 앉으시죠. 할 얘기가 있어요. 네. 순희 씨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손 떼주세요. 네. 못 들었어요? 아버지한테서 손 떼라고요. 영미 씨. 전 알아요. 아버지 재산 노리는 거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사랑이요? 네, 사랑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67세가 무슨 사랑이에요? 나이가 많으면 사랑하면 안 되나요? 순희 씨가 조용히 대꾸했어요. 특히 남의 아버지는 더더욱 안 되죠. 저는 어머니 돌아가신 지 3년이에요. 3년밖에 안 됐어요. 알아요. 철수 씨한테 들었어요. 아버지가 뭐래요? 사모님을 정말 사랑했다고. 지금도 보고 싶다고. 그런데 어떻게 다른 여자를. 그래서 더 외로우신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외로움. 그거 아세요? 순희 씨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남편 잃었어요. 5년 전에.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 외로움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철수 씨도 그렇게 외로우셨어요. 그래서 당신한테 간 거예요? 저도 외로웠어요. 서로 의지하게 됐어요. 그럴 시간 있으면 아버지한테서 떨어져요. 영미 씨. 전 절대 인정 못해요. 절대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영미 씨.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영미야, 순희 씨 만났다며? 네. 왜 그런 짓을 했어? 아버지를 지키려고요. 영미야. 아버지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그 여자가 아버지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야. 순희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아세요? 6개월 동안 알아갔어. 6개월이면 뭐예요? 어머니는 30년이에요. 영미야.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너무 화가 났거든요. 며칠 후 아버지 집에 갔어요. 냉장고에 음식을 채워드리려고요. 아버지, 들어가요. 어서 와라. 아버지는 혼자 TV를 보고 계셨어요.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였죠. 식사하셨어요? 응. 대충. 냉장고를 열어보니 거의 비어 있었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입맛이 없어서. 제가 음식 만들어 놨으니까 드세요. 고맙다. 아버지가 힘없이 대답하셨어요.
아버지, 그 여자. 박순희 씨 언제부터 만나신 거예요? 6개월 전이라고 했잖아.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경로당에서. 누가 먼저 말 걸었어요? 내가. 왜요? 아버지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너무 외로웠어. 외로우시면 저희한테 전화하시지. 전화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집에 오시고요. 너희도 바쁘잖아. 아버지 위해서라면 시간 낼 수 있어요. 고맙지. 하지만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아버지가 창밖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매일 밤이 길었어. 아버지. 혼자 잠들고 혼자 일어나고 말할 사람도 없고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자식한테 어떻게 외롭다고 해? 창피해서. 창피할 게 뭐가 있어요? 있어. 나이 먹고 외롭다고 하는 게 초라해 보여서.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도. 영미야, 너는 남편이 있잖아. 밤에 말할 사람이 있어. 네. 나는 없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아무도 없어. 저희가 있잖아요. 자식은 달라. 배우자하고는 다르단 말이야. 아버지가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순희 씨를 처음 봤을 때 웃고 있더라. 네. 혼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더라. 신기했어. 그래서 말 거신 거예요? 응. 처음엔 그냥 인사만 했어. 그 다음엔요? 점점 이야기를 나누게 됐지. 순희 씨도 남편을 잃었더라. 그래서 동병상련을 느끼신 거예요? 그렇지.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게 됐어. 하지만 그게 사랑은 아니잖아요. 처음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사랑인 것 같아. 아버지, 영미야, 나도 어쩔 수 없어.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도 이해해 주실 거야. 말도 안 돼요. 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아버지 사랑하셨는데. 나도 알아. 그런데 어떻게 3년 만에 다른 여자를. 3년이야. 3년을 혼자 견뎠어. 3년이 뭐예요? 30년을 함께 사셨잖아요. 바로 그래서야. 30년을 함께 살았기 때문에 더 외로운 거야. 아버지 말씀에 할 말이 없었어요. 영미야, 나도 죽고 싶었어. 뭐라고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1년쯤 됐을 때. 정말 죽고 싶었어. 아버지. 아침에 일어나도 의미가 없었어. 뭐하러 사나 싶었지. 그렇게까지. 그래. 그렇게까지 외로웠어. 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런데 순희 씨를 만나고 다시 살고 싶어졌어. 아버지.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됐어. 순희 씨 만날 생각에. 하지만 영미야, 나도 살 권리가 있어. 당연히 있죠. 그럼 왜 내 행복을 반대하니? 그건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때문이 아니야. 내 마음 때문이지. 네. 너는 어머니 잃은 게 슬픈 거야.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럼요. 하지만 내 슬픔을 나한테 강요하면 안 돼. 아버지 말씀이 가슴에 꽂혔어요. 저는 그냥 어머니가 서러워하실까봐. 어머니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셨어. 정말요? 그럼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 여보, 나 먼저 가도 너무 슬퍼하지 마. 잘 살아라고. 어머니가. 영미야, 나 좀 이해해줘.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나도 남은 인생 행복하고 싶어.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외로우셨다니. 아버지, 죄송해요. 왜 미안해. 저는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 젊은데. 저는 그냥 어머니 생각만 했어요. 나도 어머니 생각해. 매일. 정말요? 그럼.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 네.
순희 씨를 만나고 다시 살고 싶어졌어. 이해해 줄래? 망설였어요. 여전히 어머니 생각이 나서 말이에요. 생각해 볼게요. 고맙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계속 생각했어요. 아버지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다시 아버지 집에 갔어요. 아버지는 외출 중이셨어요. 청소를 하려고 방에 들어갔죠. 책상을 정리하다가 서랍을 열었는데 공책이 보였어요. 일기장이었습니다. 열어봐도 될까 망설였지만 결국 펼쳤어요. 2021년 9월 15일. 오늘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믿을 수가 없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사라졌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이었어요. 2021년 10월 3일. 혼자 밥을 먹는다. 맛이 없다. 아내가 해주던 밥이 그립다. 말할 사람이 없어서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았다. 2021년 11월 20일. 밤이 너무 길다. 잠이 오지 않는다. 옆자리가 비어 있다. 아내가 보고 싶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아버지의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2022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기쁘지 않다. 아내 없는 새해가 무슨 의미가 있나. 차라리 나도 가고 싶다. 2022년 3월 10일. 오늘 옥상에 올라갔다. 뛰어내릴까 생각했다. 하지만 자식들 생각에 못했다.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가 그런 생각까지 하셨다니. 2022년 9월 15일. 아내가 떠난 지 1년이 됐다. 여전히 외롭다. 아니, 더 외롭다. 처음엔 슬픔이었는데 이제는 외로움이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2023년 3월 5일. 경로당에서 한 여자분을 봤다. 혼자서도 웃고 있었다. 신기했다. 나는 웃는 법을 잊었는데. 순희 씨를 처음 만난 날이었어요. 2023년 3월 20일. 박순희 씨와 이야기를 나눴다. 남편을 잃었다고 한다. 나와 같은 처지다.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었다. 2023년 5월 10일. 순희 씨와 커피를 마셨다. 오랜만에 편안했다. 말할 사람이 생겼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가. 2023년 7월 3일. 순희 씨에게 마음이 간다. 이래도 되는 걸까? 아내한테 미안하다. 하지만 너무 외롭다. 2023년 9월 1일. 결심했다. 순희 씨에게 마음을 고백하기로.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나도 살아야 한다. 순희 씨가 있어서 다시 살고 싶어졌다.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힘드셨다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걸까요? 아버지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 이야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영미야, 왔어? 네, 아버지. 서둘러 일기장을 제자리에 놓았어요. 청소하러 왔니? 네. 아버지,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고맙다. 아버지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 응? 제가 너무 심했죠? 무슨 소리야? 아버지 마음도 생각 안 하고. 괜찮아. 내가 어머니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 하지만 영미야, 너는 착한 딸이야.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눈물이 또 났어요. 아버지, 혹시 죽고 싶다고 생각하신 적 있어요? 어떻게 알았니?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응. 1년쯤 됐을 때 그랬어.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자식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말씀하셨으면 저희가 뭘 어떻게 해줄 건데? 외로움은 자식이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버지. 근데 순희 씨 만나고 달라졌어. 다시 살고 싶어졌어. 그 여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응. 내 삶의 이유가 생겼어. 아버지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영미야, 나 좀 이해해줘. 네. 노력할게요. 고맙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불편했어요. 어머니 생각이 나서 말이에요. 며칠 후, 저는 은밀하게 박순희 씨를 미행했어요. 정말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오전 9시, 순희 씨가 집에서 나왔어요. 시장으로 갔죠. 장을 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신기한 건 가격을 꼼꼼히 비교하더라고요. 비싼 건 사지 않고 할인 품목만 골랐어요. 돈이 없나 보네. 그렇게 생각하며 계속 따라갔어요. 장을 마친 순희 씨는 요양원으로 갔어요. 순희 선생님 오셨어요? 직원이 반갑게 맞았어요. 네. 오늘도 할머니들 봐야죠. 항상 고마워요. 순희 씨가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몰래 따라 들어갔죠. 복도 끝에서 지켜봤어요. 순희 씨는 한 할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아드렸어요. 할머니, 오늘 기분 어떠세요? 순희 씨 왔어요? 네. 제가 또 왔죠. 고마워요. 당신이 오면 외롭지 않아. 저도 할머니 만나러 오는 게 좋아요. 정말 진심으로 대하는 것 같았어요. 1시간 정도 할머니와 이야기하고 다른 할머니들한테도 인사하더라고요. 진짜 자원봉사를 하는구나. 요양원을 나온 순희 씨는 카페로 갔어요. 아버지가 계셨어요. 순희 씨 기다렸어요. 미안해요. 요양원에서 좀 늦었어요. 괜찮아요. 오늘도 봉사하셨어요? 네. 할머니들이 저 좋아하세요. 순희 씨가 착하니까요. 에이, 무슨. 두 사람이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어요. 철수 씨, 오늘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항상 철수 씨가 사시잖아요. 오늘은 제가. 순희 씨. 제발요. 제가 대접하고 싶어요. 순희 씨가 먼저 카운터로 갔어요. 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저 여자. 정말 재산 노리는 게 아니네. 조금씩 생각이 바뀌고 있었어요. 카페를 나온 두 사람은 공원으로 갔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았죠. 철수 씨, 딸들이 많이 화났죠? 응. 특히 막내가. 제가 미안해요. 순희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쟤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 하시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이해해 줄 거예요. 정말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엔 이해할 거예요. 순희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철수 씨, 제가 물러날까요? 뭐라고요? 딸들이 저를 싫어하는데 제가 빠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순희 씨, 가족이 소중하잖아요. 순희 씨도 소중해요. 하지만 순희 씨, 저 좀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될까요?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가족 위해서 살았어요. 이제 좀 제 행복을 찾고 싶어요. 철수 씨, 순희 씨랑 함께 하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딸들이. 설득할게요. 시간이 걸려도.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예요. 제 딸들이니까. 두 사람이 손을 잡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저 여자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재산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박순희 씨 미행했어. 뭐? 미행을? 응.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 같아. 정말 재산 노리는 것 같지 않아. 진짜 아버지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여전히 어머니 생각하면. 영미야, 어머니도 아버지 행복 원하실 거야. 정말 그럴까? 그럼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남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며칠 후 오빠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영미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뭐라고요? 지금 병원이야. 빨리 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앞에 오빠와 언니가 있었죠. 오빠 아버지는요? 안에서 검사 중이야. 무슨 일이에요? 집에서 쓰러지셨대. 이웃이 발견했어. 세상에. 한참 후에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 계십니까? 네, 자식들입니다. 환자분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우울증이요? 네. 오랫동안 방치된 것 같습니다. 위험한 건 아니죠?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계속 이렇게 지내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트레스 원인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의사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스트레스 원인. 저희였겠죠. 면회 가능한가요? 네, 들어가시죠. 병실로 들어가니 아버지가 누워 계셨어요. 많이 초췌해 보이셨죠? 아버지. 영미야. 왔니? 왜 이러세요?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미안하다. 우울증이시래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봐야. 저희가 있잖아요. 너희 때문이야. 네. 너희가. 내 재혼 반대해서. 아버지가 힘없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매일 밤 잠을 못 잤어. 순희 씨 생각하면서. 왜요? 너희 때문에 순희 씨 힘들까봐. 아버지. 영미야, 아버지 좀 이해해줘. 제발.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손이 차갑고 떨렸어요. 그 순간 복도에서 누군가 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순희 씨였어요. 철수 씨. 순희 씨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철수 씨, 괜찮으세요? 순희 씨. 어떻게? 전화 받았어요.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순희 씨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쟤 때문에 이러신 거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순희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물러날게요. 딸들이 반대하는데. 순희 씨. 아버지가 순희 씨 손을 잡으셨어요. 가지 마요. 순희 씨 없으면 나는. 철수 씨. 순희 씨랑 있을 때만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둘은 정말 사랑하는구나. 영미야. 언니가 제 팔을 잡았어요. 나가자. 둘이 이야기하게. 복도로 나왔어요. 오빠도 나왔죠. 영미야, 우리 좀 얘기하자. 네. 새 남매가 로비에 앉았어요. 영미야, 이제 그만하자. 뭘요? 아버지 재혼 반대. 이제 그만하자. 오빠.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가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어머니도 아버지 행복 원하실 거야. 언니도 거들었어요. 영미야, 오빠 말이 맞아.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언니까지. 나도 처음엔 반대했어. 근데 생각해봤어. 아버지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하지만, 영미야,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겠어. 우리가 몰라줬잖아. 그건, 저도 알아요. 그럼 왜 계속 반대해? 어머니가 서러워하실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어. 그래도, 영미야,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중요해. 오빠 말에 뭐라고 대꾸할 수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 축복해주자. 오빠. 박순희 씨, 나쁜 사람 아니야. 진짜 아버지 사랑하는 것 같아. 저도. 알아요. 그럼 왜? 그냥. 마음이 안 편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영미야, 우리 엄마 이름으로 아버지 가두지 말자. 언니. 엄마도 아버지 행복 원하실 거야. 눈물이 났어요. 맞아요. 어머니도 아버지 행복 원하셨을 거예요. 제가 어머니 이름으로 아버지를 가두고 있었던 거예요. 알겠어요.
정말? 네. 이제 반대 안 할게요. 영미야, 오빠와 언니가 저를 안아줬어요. 병실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와 순희 씨가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영미야, 말씀 있으세요? 아버지가 놀란 표정이셨어요. 박순희 씨, 제가 죄송했어요. 영미 씨,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생각 못했어요. 영미야, 아버지도 행복하실 권리 있어요. 정말. 괜찮니? 네. 축복해드릴게요.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맙다, 영미야. 순희 씨,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네, 영미 씨. 고마워요. 순희 씨도 울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도 조금 가벼워졌어요. 아버지가 퇴원하신 후 집을 정리하러 갔어요. 아버지 방을 청소하다가 서랍 깊은 곳에서 봉투를 발견했어요. 철수에게라고 어머니 필체로 쓰여 있었죠. 아버지, 이게 뭐예요? 어디서 찾았니? 서랍 안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봉투를 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거야. 편지예요? 응. 나한테 남기신 편지. 읽어보셨어요? 수없이 읽었지. 무슨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봉투를 여셨어요. 읽어봐. 네. 너도 읽어봐. 어머니 마음을 알 수 있을 거야.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요. 30년 넘게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당신과 함께 한 시간들이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내가 먼저 가게 됐네요. 당신을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요. 여보, 당신은 외로움을 많이 탈 사람이에요. 내가 없으면 힘들 거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부탁이 있어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괜찮아요.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요.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면 다시 시작하세요. 나는 상관없어요. 오히려 원해요. 당신이 혼자 외롭게 사는 게 제일 마음 아파요. 아이들이 반대할 거예요. 특히 영미가. 하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들도 결국 이해할 거예요. 당신의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여보, 사랑해요. 평생 사랑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예요. 하지만 그건 하늘에서 할게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세요.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에요. 사랑합니다, 여보. 당신 안에 올림. 편지를 읽고 주저앉아 울었어요. 어머니는 이미 허락하고 계셨구나. 영미야. 아버지가 제 옆에 앉으셨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응.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쓰신 거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때가 아니었어. 저는, 내가 뭘, 저는 어머니 이름으로 아버지를 가뒀어요. 아니야. 맞아요. 어머니는 이미 허락하셨는데 제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영미야, 내가 어머니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 하지만 잘못된 거였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이제 이해해줘서 고마워.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아버지, 순희 씨랑 행복하세요. 고맙다, 영미야. 어머니도 원하셨으니까요. 응. 어머니가 허락하셨어. 그날 밤 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계셨어요. 엄마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 힘들게 했어요. 엄마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원하신 게 뭔지. 아버지 행복하시는 거였죠? 엄마 제가 잘 모실게요. 순희 씨도 잘 대할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눈물이 영정 사진을 적셨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다음 날 순희 씨를 만나러 갔어요. 영미 씨, 어떻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앉으세요. 순희 씨,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이해해요. 어머니 생각하셨으니까. 어머니가 이미 허락하셨더라고요. 네. 편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머니가 아버지 행복 원하셨대요. 그러셨군요. 저는 몰랐어요. 제 착각이었어요. 영미 씨, 순희 씨,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네, 최선을 다할게요. 아버지는 외로움 많이 타세요. 알아요. 제가 잘 챙길게요. 고마워요. 순희 씨 손을 잡았어요. 영미 씨, 저도 사모님처럼 될 순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순희 씨는 순희 씨잖아요. 그대로 계세요. 고마워요. 아버지가 순희 씨 보고 다시 살고 싶어졌대요. 저도 철수 씨 덕분에 다시 웃게 됐어요. 그럼 됐어요. 서로 행복하게 해주세요. 네, 약속할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어머니도 원하셨고, 아버지도 행복하시고, 이제는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아버지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죠.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였어요. 언니, 내가 꽃다발 준비했어. 고마워, 영미야. 오빠와 언니도 와 있었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대기실에 계셔. 대기실로 가니 아버지가 양복을 입고 계셨어요. 긴장된 표정이셨죠. 아버지, 멋지세요. 정말? 네. 신랑 같아요. 나이 들어서 이러니 쑥스럽네. 떳떳하세요. 아버지 결혼식이에요. 고맙다, 영미야. 아버지 행복하세요. 응. 너희들 덕분에 행복할 수 있어. 저희가 뭐려.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때 문이 열리고 순희 씨가 들어왔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계셨죠. 철수 씨, 준비됐어요? 네, 순희 씨. 저 떨려요. 저도요. 두 사람이 손을 잡았어요. 영미 씨, 고마워요. 순희 씨가 제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죄송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알아요. 믿어요. 식장으로 향했어요. 작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죠. 아버지와 순희 씨가 단상에 섰어요. 주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는 특별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다시 사랑을 시작하시는 두 분을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김철수 씨와 박순희 씨, 두 분 모두 배우자를 잃은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만나 다시 삶의 의미를 찾으셨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사랑이 늙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두 분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신랑 서약하시겠습니까? 네. 순희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신부 서약하시겠습니까? 네. 철수 씨를 평생 사랑하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순희 씨도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두 분의 결혼을 선포합니다. 축하합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저도 박수치며 울었죠. 아버지가 저를 보며 웃으셨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식이 끝나고 사진을 찍었어요. 가족 사진 찍겠습니다. 사진사가 말했어요. 아버지와 순희 씨 옆에 오빠, 언니, 저,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섰어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어요. 사진을 찍고 나서 아버지가 어머니 영정 사진 앞으로 갔어요. 여보, 오늘 결혼했어. 아버지가 영정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허락해줘서 가능한 일이야. 고마워. 하늘에서 축복해줘.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순희 씨도 영정 앞에 섰어요. 사모님, 처음 뵙습니다. 박순희라고 합니다. 철수 씨 잘 모시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모님이 사랑하신 분이니까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순희 씨도 울고 있었어요. 저도 영정 앞에 섰어요. 엄마, 아빠 잘 보내드릴게. 걱정 마. 순희 씨도 좋은 분이야.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엄마 사랑해. 하늘에서 행복해. 피로연이 끝나고 아버지 내외가 떠나셨어요. 제주도로 신혼여행 가신다고 하셨죠. 아버지, 다녀오세요. 응. 잘 있어라. 순희 씨도요. 네, 영미 씨. 고마워요. 차가 떠나는 걸 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언니,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요. 그러게.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야. 우리가 잘한 거죠? 그럼. 잘한 거야. 오빠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영미야, 내가 제일 힘들었을 텐데 잘 이겨냈어.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알아. 근데 결국 이해했잖아. 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다 계획하신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봤어요. 엄마, 아빠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순희 씨도요. 엄마, 고마워요. 이해해줘서.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어머니가 축복하시는 것 같았죠.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오늘 정말 뭉클했어. 나도. 아버님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 우리도 나이 들면 저렇게 될까? 당연하지. 우리도 평생 함께 할 거야. 좋아. 남편을 안았어요. 당신 고마워. 그동안 내 고민 들어줘서. 뭘? 당연한 거지. 당신 덕분에 제대로 생각할 수 있었어. 영미 혼자 잘한 거야. 아니야. 당신이 옆에 있어서 가능했어.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더 이상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었죠. 아버지는 행복하시고, 어머니도 축복하시고, 순희 씨도 좋은 분이고,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아버지한테서 사진이 왔어요.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아버지와 순희 씨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영미야, 여기 정말 좋다. 순희 씨랑 행복해. 고마워. 문자를 읽으며 웃었어요. 아버지, 저도 행복해요. 축하해요. 답장을 보냈어요. 사랑은 나이가 없다는 걸 배웠어요. 75세도 사랑할 수 있고 67세도 설렐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한 의리가 산 자의 행복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요. 어머니는 이미 아버지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제가 어머니 이름으로 아버지를 가두고 있었던 거였죠. 이제는 알아요. 진짜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었죠. 아버지와 순희 씨도 이 노을을 보고 계실까요? 아마 손을 잡고 보고 계실 거예요. 그 모습을 상상하니 웃음이 났어요. 아버지, 행복하세요. 어머니도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예요.